자, 그럼 후보자의 자질 검증뿐 아니라 통찰력 있는 정책과 비전 제시까지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1대1 토론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은 1대1 토론이기 때문에 정말 정책, 국정 철학 이런 것만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 윤 의원님 생각을 국민을 대신해서 좀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윤 후보님께서 부산 해운대에 가셔가지고 5.18과 12.12만 빼면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는 잘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 전에 우리 대구 경북 토론회에서 제가 그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드렸는데 그때 윤 후보님께서 뭐 말을 앞뒤를 자르고 자꾸 곡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안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어제 청년 공약 발표를 하시면서 사과를 이제 이 유감을 표명을 하셨고 또 그게 또 이렇게 계속 번지고 이러니까 또 이어서 계속 페이스북에서 송구하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고 사과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정말 황당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누가 윤 후보님 댁에서 이 사과를 개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사진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듣기로 예.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그 우리 뭡니까 캠프에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네. 캠프에서 찍었습니까? 캠프는 아니고 아마 예. 저희 집 말고 예. 그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님 키우는 반려견을 네. 그 캠프 직원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야심한 밤에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 사과를 준 사람도 그 윤 후보님이 아닙니까? 저는 그 시간에 예. 그 대구 토론을 마치고 예. 제가 서울에 올라온 시간이 새벽 한 1시 반쯤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오기 전인 거로. 그럼 알고 누가 이 사과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사과를 준 사람이 아마 그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의 직원이요? 네네. 저희가 뭐 어차피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만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캠프 직원이 네. 그 저 강아지를 반려견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고 아니요. 그걸 캠프 직원이 올린 겁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간 거는 아마 제 처 같고요. 예. 제 처로 예.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찍은 것은 우리 캠프의 직원이 찍었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올린 거는요? 인스타에 올린 거는? 올린 것도 아마 저 캠프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님 안 계시는 장소에서 부인하고 캠프 직원이 그렇게 했다? 네. 근데 제가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기획이라고 하면 이 기획을 뭐 제가 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 앨범을 참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이 막합니다만 제 앨범을 이제 정치 시작할 때 캠프에서 다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제 어릴 때 그 돌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뭐 어릴 때도 사과 좋아했고 또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하시면 사과를 화분에다 올려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여기에 사과가 여는구나. 그러고 이제 그 뭐 사과를 먹고 한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인스타에 뭐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다가 좀 올리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후보님 직접 쓰십니까? 페이스북은 제가 직접 쓰는 것도 있고 예. 또 우리 캠프의 저 대변인 논평에서 거기에 올리는 경우도 어제 있습니다. 유감 표명을 한 거는 직접 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스타는 직접 안 하시고요? 그건 제가 직접 안 합니다. 인스타는 안 보십니까? 예, 그러면. 뭐 가끔 볼 때도 있지만 예. 바쁘니까 잘 못 보죠. 네. 아니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서는 윤 후보님께서 국민들한테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고 네. 불과 한 12시간 지나가지고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인스타에서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예? 캠프 관계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예? 이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그 강아지한테 그 사과를 주는 그 장면에 나오는 강아지는 제가 9년 동안 자식처럼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에 틀렸다는 것보다 그거는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과와 관련된 스토리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한 것도 일단 저 아니겠습니까? 좀 지난주나 그 윤 전이긴 후보님의 하지만 페이스북이고 후보님의 인스타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페이스북은 아니고 인스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스타에다 그런 사과 스토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주고 승인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관련된 모든 이 불찰과 또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죠. 그 그래서 승인이라는 게 네. 그 승인하실 때 그 사과가 무슨 사과입니까? 그 사과가 예. 그 어릴 때 먹던 그 노란 아니 사과라고 그럼 왜 하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네. 과일인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거하고 그게 왜 이렇게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예. 이 전에 이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승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예. 사과드리고 예. 제가 이 기획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당초에 문제가 된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5.18, 12.12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대구에서 TV 토론할 예. 때도 저한테는 전혀 그때는 사과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예. 저는 그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광주의 그 당시에 예. 그 상황을 겪었던 분들께 제가 이분들을 더욱 따뜻하게 제가 보듬고 위로하고 챙기겠다는 그 말씀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사과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나 이런 송구라는 표현이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이 광주나 그 또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인으로서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뭐 다른 분들에게 어떤 상처 준 말을 했다고 하면은 처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예. 저 사과를 하고 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지 예.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다 듣고 처음에 윤 후보님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발언 취지가 진위가 왜곡됐다. 네. 자꾸 그러시면서 이거는 사람을 잘 쓰자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자 이런 이야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제 얘기의 취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그 말을 듣는 예. 상대방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먼저 제 뜻은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아니 우리 유 후보님도 예. 예. 제가 뭐 사과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예. 본인도 예. 전두환 대통령이 저 김재익을 써서 예. 경제를 잘 챙기고 예. 우리가 그 덕분에 80년대를 잘 먹고 살았고 예. 이거는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저는 그런 말한 언론에 적 다 없어요.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또 3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기재부 감사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저는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우리 유 후보님 자유입니다만은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거는 제가- 맞는 말이고 아니,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 없다. 예. 그건 우리 당에서 지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럼 아니, 그게 그 전형적인 부분은- 내로남불 좋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이거는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저 뭐야 누구를 공격하는 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아닙니다. 하지도 언론에 않은 다 나와 말을 있는 가지고 얘기죠. 그래, 아니 똑바로 그 속기록 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아니요. 아니 제가 의도를 한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나온 얘기인데. 아니 부산에 가서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부산에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비판을 받는 건 다 좋은데 적어도
유 후보님한테 이런 얘기 들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은 좀 말씀이 너무 심한 그만하십시오. 말씀이시고 네. 부산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주에 가서는 5.18 묘비를 잡고 울컥하는 사진을 찍고 네. 예? 이게 지역 감정 이용하는 그런 이 발언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선을 앞두고 아니, 유 후보님이야말로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아니 그럼 왜 아니, 이틀 유 동안 후보님이야말로 이틀 동안 사과를 안 하고 선거 왜 때 늦게 되면은, 사과를 하세요? 2017년 대선 때는 이런 소리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이런 소리 아니 하고. 잠깐만요. 의 아니, 후보님 2017년 대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예. 질문 이제부터 할까요? 그럼 주도 하십시오. 제가, 예. 하십시오. 예. 그 우리 유 후보님은 가만히 이렇게 정치 경력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전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 2016년에 공천을 안 주니까 탈당을 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또 복당을 해.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또 추진을 해. 그러고 나서 또 탈당을 해. 다시 바른당을 만들어. 그다음에 또 바른미래당이랑 합당을 해요. 또 분당을 해. 또 새보수당을 또 만들어. 그래서 또 합당을 해. 그렇게 쭉 탈당, 합당, 분당 뭐 이런 것들을 쭉 반복을 해 오셨는데 늘 개혁 보수라는 기치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 보수의 개혁을 이루셨습니까? 예, 저는 많이 이뤘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점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개혁 보수는 네. 과거의 보수와 달리 네. 경제와 뭐 국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네. 또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또 과거의 보수가 자유신앙경제, 자유민주주의만 외치는데 네. 저는 헌법 가치를 굉장히 넓게 자유뿐만 아니라 공정, 평등, 정의, 인권, 환경 이런 것까지도 보수가 다 챙겨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런 개혁 보수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 국민의힘에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시민과 2017년에는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뽑은 것도 우리 당이 그런 없어져야 개혁 된다고 보수의 말씀을 변화와 하시고. 혁신을 하라고 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저 탈당을 하시고 나서는 이 당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당에 있을 때는 윤 후보님 같이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탈당을 해서 탈당을 자유한국당 시절에 경쟁할 때 네. 그거는 해체돼야 될 정당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윤 후보님 같이 당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네.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저는 당에 있으면서 아니죠.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그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곡해를 예.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곡해라뇨. 정당이라고 하는 예.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 집단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개혁하고 하지 않으면은 예. 그러면 없는 게 나은 것이다라는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혁 보수에 대해서는 할 만큼 드렸고요. 윤 후보님께서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대통령 되기도 전에 지금 아직 경선도 통과되기 전에 아직 예비 후보 신분이신데 벌써부터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아까 그 뭐 캠프 사람들한테 그래 핑계 댈 게 아니라 국민들께 저는 핑계 댄 적이 없고 예. 제가 기획했기 때문에 제가 예. 책임지고 예. 질책도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스타는 그 윤 후보님 부인이 관리하십니까? 인스타는 예. 저희 집에서 예. 사진도 보내주고 예.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예. 또 앨범이나 일반 그 사진을 사진들은 그럼 보내주면 전부 다 집에서 보내주신 겁니까? 그렇죠.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 아까는 또 다 줬다면서요 캠프.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사진을 예. 보내주고 또 새롭게 찍은 사진 있으면 보내주고 또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또 캠프에서 하고 스토리 같은 건 또 제가 얘기도 해주고 이러죠. 그 캠프에 네. 캠프에 이런 잘못을 네.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 인스타가 완전히 폐쇄가 됐더라고요. 제가 폐쇄시키라 했습니다. 폐쇄시키라 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윤 후보님, 폐쇄시키라. 네. 윤 후보님께서 대통령은 몰라도 된다. 대통령은 무슨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네. 대통령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된다 이러시거든요. 맞는 저는 윤 후보님의 캠프에 네.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인지 정말 윤 후보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진짜 정말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후보님께서 지금 캠프를 운영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니 이 작은 캠프를 운영하는데 본인의 SNS에서 이런 실수가 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면 나는 뭐 대통령은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다 알 필요 없다. 만기 칠람할 필요 없다. 사람만 잘 쓰면 된다 이러는데 지금 사람을 잘 쓰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웃을 아니, 일이 아니고 지금 윤 그렇게 후보님께서 늘 그거는 대통령 몰라 된다. 사람만 잘 쓰면 된다. 선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전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런 그 사과 관련된 스토리를 하라고 제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문제고 제가 국민에게 질타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윤 후보님 그 전두환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사과 그거 하라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니 보세요. 제가 그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아니 지금 계속 제가 그러잖아요. 했고요. 내가 그랬다고. 그렇죠. 아, 내가 그랬다면 그러면 시점에 대해서는 부산 해운대 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발언 하고 나서 와가지고 캠프 사람들한테 야 그거 내 돌사진도 있고 하니까 사과 써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게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늘 우리 유 후보님은 이게 토론을 하러 나오시는 건지 이 말꼬리를 이게 왜 잡으면 차라리 말꼬리입니까? 좋은데 제가 이게 아까 오늘 그랬죠. 국민들이 얼마나 제가 분노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게 왜 이 전에- 말꼬리입니까? 제가 이 전에 지금 부산 가기 전부터 제가 그 사과에 관련된 스토리는 제가 얘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인스타 스토리를 만들려면 만들어 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정말 그 먹는 사과와 또 제가 아끼는 제 가족 같은 강아지와 이런 것을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거로 국민들이 생각하실 줄 정말 그거는 제 불찰이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고 그건 일부러 한 거는 절대 지금 아닙니다만은 사과를 이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사과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캠프가 사과더라. 캠프가. 아니, 윤 제가- 후보님이 다 책임 있으면 윤 후보님이 사과를 하셔야지 네. 캠프가 대리 사과할 문제가 제가 아니죠. 오늘 이게. 그래서 예. 이 토론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우리 유 후보님이 이거 갖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사과를 드리려고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12분이 저는 남았고요. 3분이나 제가 더 남았습니다. 2분이나. 저는 다음 대통령이 5년간 책임져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 후보님께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나는 사람을 잘 쓰면 된다라는 걸 평소에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고 지금 이 시대에는 대통령이 내가 5년 동안 국정과제 중에 이 시대의 문제 중에 내가 어느 문제를 가장 열심히 해결을 하겠다. 그거를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해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재가 여기에 누구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그건 전부 다 대통령이 100%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 후보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5년이죠. 5년, 2022년부터 2027년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 될 시대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고 우리 윤 후보님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 토론을 제대로 안 하시고 딴 생각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미 10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기 초기에 이 코로나 그 피해 구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 임기 5년 동안에 내내 그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잡는 게 청년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을 팔러시 믹스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전부 맞출 생각이고 뭐 제가- 미래 산업이니 예, 뭐니 다 예. 거기에 맞춰서 해야 그 된다는 이야기 제가 생각을 많이 가지고 들었고요.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이 달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경제가 성장돼야 나오는 거고요. 네. 경제 성장시키는데 저는 올인을 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경제를 저는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경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저는 취임 초부터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극복하고 일자리 만들고 다 좋지만
저는 경제를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인구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 토론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물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되시려고 언제부터 생각을 하셨나? 이러니까 윤 후보님께서 검찰총장을 마칠 때까지는 정치에 전혀 뜻이 없었고 대통령 될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2년째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불과 한 서너 달밖에 안 되시는 분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님, 평생 26년인지 27년인지 평생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과연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예. 우리 유 후보님이 경제학 박사시고 본인도 또 경제 전문가라고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10여 차례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유 후보님이 과연 경제 전문가인지 제가 좀 아직 입증을 못 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아니, 생각 검사를 아니, 뭐라고 하셔도 아니요, 좋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 후보님이 아니, 제 말 준비되어 막지 있는지 마시고 내가 물어보는 얘기를 좀 겁니다. 할게요. 예. 검사를 27, 8년을 해도 예. 검사답지 않고 예. 수사도 못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찰의 업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검찰 업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일이 대부분입니다. 뭐 공정거래, 금융 이런 경제와 관련된 일과 노동과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시정책, 금융정책, 경쟁법 정책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문가를 알려면 오히려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뭘 유 알아야 후보님께서 제 전문가를 얘기를 안다 하기 이거죠. 전에 예. 본인의 그 이 경제 역량을 이 토론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뭐 무슨 인신공격이나 했지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예, 제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저를 인신공격을 하시네요. 아니 예. 정책에 대해서 예. 지금도 보세요. 20분의 시간에 13분 이상을 갖다가 지금 아니, 그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는 시간에 제가 정책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예. 아니 이게 뭐 말이 막 섞여서 아니 예.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 아니 그러니까 7년간 검사만 하신 분이 이런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제가 대통령 말씀드렸지 그걸 않습니까? 잘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일인지를 모르시잖아요. 사람을 잘 쓰면 된다 그러시는데 사람을 잘 쓰는 것도 뭘 알아야 찾지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선거 캠프에 무슨 예. 나중에 그럼 캠프 사람들이 그대로 다 청와대 데리고 가실 겁니까? 당선되시면은?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랬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그리 안 합니다. 과거의 제가- 대통령들은 제가 근데 그 말은 얘기는 그랬지 다들 무차했고요. 그랬죠. 예, 이명박 자, 그러면은 대통령도 우리가 뭐 얘기를 고소해-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런 예. 거 말고 그 지난번에도 제가 또 한번 물어봤지만 그 대구하고 광주 사이에 뭐 지리산인지 뭐 어딘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100조를 투입해서 저는 지리산이라고 한 적 아니, 없습니다. 좋습니다. 뭐 재정과- 예. 자꾸 지리산이라고 아니, 좋습니다. 강조하시는 건 윤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뭐 사람들이 뭐 지리산 벨리라고도 합니다만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에너지 공급을 이 전자 저 반도체 공장에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했는데 그 평택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에너지 공급을 하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봤죠. 예. 제가 지난번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송전선을 이제 끌어오는데 예.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게 2, 3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청주 SK 반도체 공장은 거기에 원래 있는 전기 갖고 부족해서 LNG 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했어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경제 전문가인 우리 유 후보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100조가 들어가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리고 호남과 영남 사이에 양쪽 지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면은 최소한 그 입지라든가 전력 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지난번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패블리스라고 그러셨어요. 어? 그러다가 패블리스와 파운드리와 아니, 시스템 반도체 제가 다 이야기를 파운드리 했죠, 얘기를 제가. 하니까 예. 팹 얘기를 하니까 예. 다시 또 패블리스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이시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공약, 이 중요한 공약에 가장 필요한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지금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윤 그냥 후보님께서 지르고 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 윤 후보님께서 계속 전력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지을 거다. 아니, 전력 공급에 그렇게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 하셔야죠. 그러면 네.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이렇게 공장을 못 짓죠. 윤 후보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라도 경상도 공장 못 짓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나라 공장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원자력 발전소 되는지가 옆이나 나와야죠. 석탄 발전소 옆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니 전력을 말씀하시니까. 아니 반도체 공장에 예. 나오려 그러면 예.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전력 공급이고 맞습니다. 어떤 입진야가 나와야지 예.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 공장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공공 재정이 50조에다가 민간이 50조인데 뭔가 타당해야 민간이 50조를 들고 들어오지. 그건 뭐 강압적으로 뭐 삼성, SK 투자하라고 뭐 지시하실 겁니까? 지시할 거 아닙니다. 유승민 후보가 시간을 조금 더 써주시면 원활한 토론 될 것 같습니다. 지시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내용이 있는 공약과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정책을 합시다. 그 내세우셔야죠. 시간을 그렇게 다 쓰시고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님 같이 그러실 겁니까? 혼자 말씀을 떠들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으십시오. 지금 제보다가 딱 3분을 더 쓰신 거예요. 그 전력을 가지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공장을 전라도에 지으면 경상도에 지으면 그러면 전력을 어디서 끌어오냐? 전력 걱정해가지고 지금 경상도 전라도에 공장을 못 짓는다. 대규모 공장을 못 짓는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울산이고 창원이고 아니 그 중간에다가 목포고 지으신다고 다 하기 지금 때문에 아니 중간은 그러면 국토 중간은 그러면 공장 지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력 공급 계획이 필수적인 거니까 나와야 전력 되는 공급 거죠. 계획이야. 어디든 공장을 지어도 그게 따라오는 거지. 전력 공급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공장 지을 생각도 못 합니까? 저는 윤 후보님께서 누구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도체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도시를 남북 경제권의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에 짓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거 같이 좀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전력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말은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저기 지금 군위의성이라는 아주 지금 인구가 얼마 없는데 대구에 통합신공항에 갑니다. 통합신공항에 가도 전력이 엄청 들 거예요. 그럼 통합신공항에 가면 그럼 군위의성에 통합신공항을 전력이 없어서 못 짓습니까? 예, 반도체 미래도시를 전력이 없어서 못 반도체 짓는다니까. 미래도시하고 공항하고 벌써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하고 어불성설이죠. 그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무슨 있다는 말 경제 전문가하고 자체가 무슨 관계가 되게- 있습니까? 참. 예, 그거야말로 트집 잡기죠. 아니 예? 경제 그 박사학위 하실 때 전공을 뭐로 하셨어요? 거시를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거는 뭐 제가 네. 윤 의원님한테 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이버에 경제 제 정책이라는 검색해 보시면 게- 다 나오니까요. 예? 저는 어떤 분야를 예. 전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정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필수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고 뭐 질문하실 거 아니, 있으면 제가 답 간단하게 하고 예, 또 그 뭐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 후보님께서 저러시니까 국민들 헷갈리실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요. 메모리는 거의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공대를 졸업해도 컴퓨터학과 반도체학과 졸업해도 전부 다 무조건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려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방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에는 이제 주력 업종이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해봐서 지방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지방 대학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지방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미래도시 그것도 수도권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의 이 반도체는 수도권이 그냥 하는 겁니다. 비메모리 분야 거기에 아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요즘 무슨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치 권력이 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투자하게끔 만듭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이게 정말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그래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에 중국,
대만, 미국 이런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아까 뭐 패블리스 이런 말씀하셨는데 패블리스라는 거는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거는 그걸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게 다 아우러져 있는 그런 반도체 미래 도시를 만들면 전남대, 조선대를 졸업하든 경북대, 뭐 영남대, 계명대를 졸업하든 부산대, 동아대를 졸업하든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직할 때가 이 지역 가까운 데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KTX 선도 놓고 신공항도 하고 그러면 남북 경제권이 좋아지는데 그 남북 경제권을 살리는 그 프로젝트를 저는 왜 저렇게 전력 한 가지로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어볼까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 시비를 거는 거죠. 구체화시켜 정책 달라고 토론을 하자 하는 그래 놓고 얘기고요. 네. 계속 인신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윤 후보님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 지난번 그 19대 대선 때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이렇게 원전을 아파트처럼 이렇게 짓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계획돼 있는 원전 중에 미착공 원전, 또 신규 계획 원전 전면 중단하고 또 원전 수명에 대한 연장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역시 그 뭐 최저임금 소주성처럼 또 그 칼퇴근법처럼 문재인 대통령 공약하고 아주 거의 똑같은 이제 공약인데 윤석열 후보 3분 남았습니다. 지금 사실이 제가 아닌 지금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요, 이 공약 하셨어요. 아니 소주성을 거기에 소주성도- 슬쩍 넣어가지고 아니, 소주성도-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명백한 허위라고 제가 경고를 아니 드립니다. 2015년 그 원내 대표 때 이 예. 소주성 민주당의 소주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읽어보셨어요, 그거? 아, 이거 다 예? 읽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은 그거는 제고해야 된다.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민주당이 오늘 집에 가시면은 진보 정당이 옛날 성장을 2015년 이야기하는 거는 원내대표 할 좋다. 때 근데 본인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원내대표 건 연설하신 걸 잘못된 거다라고 읽어보세요. 이야기한 거예요. 아, 오늘 가셔서 아니, 읽어보세요. 똑바로 사실대로 알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읽어보시라니까 가셔갖고. 아니 사실을 자, 알고 말씀하세요. 자.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자. 마시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본인이 아닌데 아니 지금 방금 신문에 제가 나온 거 보고 민주당의 하죠. 소득주도 성장을 찬성했다. 2015년에 상당한 공감을 이렇게 말씀하신 표시하셨어요. 거예요. 네, 유승민 그게 후보도 분명히 허위라고 3분 제가 말씀을 남았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자, 하여튼 가서 읽어보시고. 가서 자, 윤 보십시오. 후보님 읽어보세요. 아, 제가 저는 지금 기억을 다 하고 질문할게요.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이 탈원전이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아주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때는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니 윤 후보님 분명히 해둡니다. 자, 보세요.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소주성 아니, 늘 이런 입장이 이야기를 왜 곤란하면 하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자꾸 그러니까 블러핑을 캠프에 해가지고 사람들 다 질문을 갈아치우세요. 못하게 지금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캠프에 그 엉터리 사람들 다 갈아치우시라고요. 소주성이다, 제가 알아서 탈원전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 문제고. 제가 한 자,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 자, 건설 아니 중인 그것도 원전을 먼저 정정을 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제가 묻잖아요.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지금. 아니 없다니까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예.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한 미착공 원전과 신규 원전 계획 전면 중단, 그다음에 원전 수명 연장 금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탈원전 아닙니까? 인구 저는 밀집 지역이 탈원전은요 네. 원전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탈원전이죠. 네. 다른 에너지 대체 수단도 없이 어떻게 책임 없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 같이 탈원전을 얘기합니까? 아니 점진적인 원전 감축도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대선 때. 자, 그런데 좋아요.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노후 원전 그 수명 연장하고 예. 여기 지금 신규 원전 예. 신한울, 천지, 그다음에 대진. 자, 시간 다 돼서요. 제가 1분 답변을 남았습니다. 드릴게요. 예.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이거- 드릴게요. 제가 제가 답변을 동의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는 답변을- 제가 반대하셨는데 이번엔 답변을 동의하십니까? 드릴게요. 방금도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제 말이 뭐냐 하면요. 저는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동안 맨날 평등, 복지, 분배만 이야기해오던 정당이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잘못된 성장 정책이다.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탈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 분위기가 탈원전을 이제 그게 잘못된 정책이다 이러니까 방금 윤석열 후보께서 저한테 계속 탈원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분명히 허위입니다. 저는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새로 원자력 발전을 지을 때 노후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 아니 안전 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원전이 우리나라만큼 동해안에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그런 나라도 잘 없습니다. 하나라도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산을 시키는 게 맞다. 그럼 지난 이런 이야기를 대선 때 원전 말씀을 드린 줄이겠다는 얘기 겁니다.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원전을 예. 줄여나가겠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이겠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단계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갈 수도 그게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문제도 소득주도 성장을 제가 보도에 나온 거를 제가 상세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보도에 나온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니 제 걸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그거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원내대표 연설문을 제가 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9초밖에 안 남으셔가지고요. 서울행정법원이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1심에서 징계가 정당했다. 2개월 정직보다 오히려 더 큰 그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그런 개인정보법 위반과 우리 윤 후보님께서 검찰에 계실 때 그렇게 자주 애용하셨던 직권남용을 했다. 그래서 이걸 검찰이 만약 우리 윤 후보님을 기소하면 그러면 윤 후보님은 기소당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시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유 후보님도 작년에 그 내용을 다 보셨고 작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윤석열 빨리 복귀시키고 추미애 해임하고 법원이 이렇게 제대로 판단했으니까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시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대로 뭐 제가 대충 지금 이야기를 언론에 나온 거 대충 그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드리는 거고. 저는 작년에 윤 재판에 후보님 대해서 관여하시면서 거의 기록 다 말씀을 안 보셨어요? 했습니다. 예, 두 분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시간 다 쓰셔서 또 정리해 내로남불을 주시면 하시네. 되겠습니다. 이 정권이 5년 동안 국민을 약탈하고 염치를 모릅니다. 또 국민의 이 분노를 무시하고 계속 정권을 연장해서 권력과 이권을 지키겠다는 이런 뻔뻔함밖에 모르는 세력입니다. 정권 교체를 못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가의 법치와 상식이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하면 어떠한 경제 전문가, 정책 전문가가 있어도 전부 다 무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여기에 대한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번영과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의 1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들께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신 일이 있어서 제가 토론 도중에 조금 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지금 정치한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하루에 한 가지 망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 SNS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늘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든 이런 후보로 정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 때문에 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이제는 잊어주시고 저 유승민만이 이재명을 이기고 여러분께 정권 교체를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